자, 이번에 다룰 내용은 등차 수열입니다. 그래서 등차 수열에 대한 정의, 그리고 일반항, 그 다음에 등차 중항, 요 순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. 등차 수열의 정의는 뭐 차이가 일정한 수를 쭉 나열한 거를 말하는데, 조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선 첫 번째 항이 있고요. 첫째 항에 일정한 수를 차례로 더해서 만든 수열,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 첫째 항이 있고요. 첫째 항이 있고, 그 다음에 첫째 항에 뭐 어떤 수를 더합니다. 예를 들어서 D라는 수를 더해요. 그러면 그 다음 항은 반드시 D를 한 번 더 더한 A1 플러스 2D가 된다라는 거고, 그 다음 항은 A1 플러스 3D, 이제 이렇게 가는 수열들을 모두 다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.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 자연수의 나열이 곧 등차 수열이 되겠죠. 그렇죠? 계속 1씩 더하잖아. 그렇죠? 그다음 뭐 2, 4, 6, 8, 10 이런 짝수들의 배열도 마찬가지로 공차가 2인. 그죠? 지금 공차라는 표현을 썼는데 공차라는 것이 바로 이 일정한 수입니다. 같은 차이라는 얘기죠. 그렇죠? 같은 차이가 1씩 나오고 있고요. 같은 차이가 2씩 나오고 있습니다. 얘를 공차라고 한다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다음 뭐 일반항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죠. 그렇죠? 앞에서 얘기했던 예시가 이거 아닙니까? 그죠? 근데 그때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. 저거를 어떻게 다 알지? 저거를 언제 다 일일이 만들고 있지? 저거는 간단하니까 그냥 EN이라고 쓰겠는데 조금 어렵게 나오면 저 어떻게 구성해야 되지? 뭐 이런 생각을 한 훌륭한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. 대부분 안 했겠지만 그쵸? 저라도 안 했을 거예요. 아무튼 근데 이제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이 일반항을 만드는 마치 레시피 같은 게 있어요. 뭐냐면 초항에다가 공차의 n-1을 곱한 값을 더하면 그 자체가 일반항이 됩니다. 근데 이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예요, 사실. 어떻게 당연한 얘기냐면 n번째 항이라는 얘기는 풀어서 설명하면 n번째 항은 초항에, 즉 첫 번째 항에 공차를 n-1번 더한 것이다. 이 얘기예요. 그렇죠? 자, 여기 보세요. 여기. 이거 네 번째 항이죠. 자, 네 번째 항인 A4는요. 초항에다가 공차를 3번 더한 겁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. 얘는 풀어서 쓰면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쵸? 이렇게 해서 나온 공식이 얘예요. 자, 보세요. 이건 이해입니다. 얘는 암기의 영역이에요. 수능장 들어가서 맞아. n번째 항은 초항 더하기 공차에 n-1을 곱한 것을 더해서 생각해보면 여기가 A1이고 공차는 D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겠다.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서 수능장에서 쓰면 70점 넘기기 힘듭니다.
왜냐면 수능은 시간 싸움이에요. 그쵸?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. 바로바로.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이 이해 단계가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것들이 바탕이 돼서 얘네들이 공식들이 툭툭툭툭 튀어나와야 돼요. 머릿속에서. 그쵸?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고 암기를 하면 암기의 효율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실제로 조금 응용됐을 때 문제풀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이해 영역은 반드시 중요하게 챙겨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해가 너무 잘 돼가지고 막 기분 좋아가지고 난 이해했으니까 안 외워야지. 절대 안 됩니다. 절대 안 돼요. 이 공식이 머릿속에 사진으로 찍혀 있어야 됩니다. 됐죠? 자, 그 다음에 일반항은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일반항을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칠 수 있어요. 어떤 장난을 칠 수 있냐면 n항 말고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항째의 값을 빼면 공차가 나와야 된다. 이런 식을 쓸 수 있습니다.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들을 딱 요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즉 다음 항과 전 항의 차이를 통해서 어떤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을 점화식이라고 해요. 이건 나중에 또 다룰 겁니다. 어쨌든 등차 수열에 대한 점화식 표현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지금 뭐 대충 이해는 되겠지만 그쵸? 뭐 다음 항에서 전항 빼면 공차 나오는 거 맞으니까 뭐 이해는 되겠지만 기억에 오래 남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. 뭐 이번 듣고 뭐 내일 모레면 까먹겠죠. 근데 어쨌든 이제 뒤쪽에 수학적 귀납법 내용을 가서 점화식 내용이 나왔을 때 이런 얘기 한번 했던 거 기억해낼 수 있겠니?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기억을 해낼 정도만 되면 됩니다. 됐죠?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에요. 근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수능에 2번인가 3번 정도 이 표현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. 중요하겠죠. 자, 그 다음에 등차 중앙 얘기를 좀 해보면 등차 중앙은 이런 얘기예요. 자, 등차 수열의 3개의 항이 이렇게 순서대로 써져 있을 때 순서대로 문제에서도 항상 순서대로라는 표현이 나오고 등차 수열이 나오면 항상 등차 중앙을 떠올려 줘야 됩니다. 됐죠? 이 순서대로라는 표현은 정말 중요한 키워드예요. 등차 중앙에 있어서 중요한 표현입니다. 이 순서대로라는 표현이 나와서 이렇게 3개의 항이 나열이 돼 있으면 반드시 성립시켜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. 조건식이 있어요. 어떤 식이냐면 얘입니다. 중간 항의 2배는 그 전항과 후항의 합과 같다. 이런 식이에요. 오케이? 됐습니까? 좀 당연해 보이지 않아요? 등차 수열. 차가 일정합니다. 이런 차가 일정한 환경에서 이 2개의 수의 평균이 얘다. 이런 표현도 될 수 있겠죠. 그렇죠? 양변을 2로 나누면 얘와 얘의 평균이 산술적인 평균이 얘여야 한다. 그렇죠?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? 그렇죠? 얘를 등차 중앙식이라고 해요. 됐습니까? 그래서 이것도 수능에 자주 나옵니다. 뭐 어렵게 나오진 않지만 절대 자주 나와요. 근데 등차의 중앙 얘기를 하면서 꼭 하는 얘기지만 사실 등차 중앙은 거의 쓸 일이 없는 게 등차 중앙이 아니어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.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. 어떻게 풀 수 있냐면 an-2를 뭐 an-d로 잡고요. an은 그냥 an으로 잡고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d로 잡으면은 얘가 훨씬 더 좋은 식이에요. 좋은 풀입니다. 이것보다. 왜냐면 얘를 통해서
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. 그쵸? 봐봐. 얘 2배 한 거 얘죠. 그다음 얘랑 더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식이라는 얘기죠. 근데 얘는 얘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담고 있지 않아요. 무슨 얘기냐면 이 식만 봤을 때는, 그렇죠? 이 식만 봤을 때는 이게 차이가 일정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지, 아니면 그냥 뭐 정말 차이가 일정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건지, 아니면 차이가 일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연히 이런 식이 만들어진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. 그쵸?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을까요? 그쵸? 뭐 요 정도 얘기까지로만 해두죠. 정리를 하면 등차 중앙에서는 이런 식이 파생돼서 나올 수 있다는 거고, 이 식을 알아두고 활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보다 더 강력한 거는 이렇게 일일이 항을 정의를 해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훨씬 더 빠른 풀이를 가져올 수도 있더라. 이런 얘기입니다. 얘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. 실제로. 근데 이제 등차 중앙을 그냥 바로 썼을 때 풀리는 문제들, 뭐 흔히 꿀이라 그러죠. 그냥 꿀로 딱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서 얘는 꼭 알아둬야 되는 표현이기는 해요. 됐죠? 자, 뭐 등차 수열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.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 등차 수열의 정의는 첫 장에 일정한 수를 차례로 더해서 만든 수열을 얘기를 하고, 그 다음에 일반항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더라. 초항에 공차를 더하는데 공차를 항에 딱 100 값을 곱해서 더하면 되더라. 그렇죠? A에는 A1 플러스 n-1 D, 이걸 딱 사진 찍어서 암기를 하고 계셔라. 제발. 그죠? 이해했다고 안 해오지 말고. 그래서 뭐 이제 이해를 돕는 표현으로서 네 번째 항은 공차를 3번 더한다. 4에서 1 뺀 만큼 더해야 된다. 그쵸?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고요. 그 다음 등차 중앙은 순서대로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.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반드시 이런 표현을 써주실 수 있어야 된다. 그쵸?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